그냥 흙바닥이었는데 이 가장자리 차들이 많이 서 있었는데 네. 문산 관할 파출소에서 차적조회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발견됐다. 수배 차량이니까. 예. 근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형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야 트렁크에서 냄새 난다. 사치 냄새, 변사치래. 사람 죽은 사람이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들어오십시오. 예. 먼저 선생님 저희 아무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죠.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파주경찰서 강력팀장을 맡고 있는 길상석 형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계급보다도 뒤에 형사 붙는 게 아직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길상석 형사라고 길형사님이라고 해주십시오. 예. 제가 그 선생님 뵈니까 예. 그 형사 생활 하실 때 예. 진짜 기억에 남는 일 진짜 많으실 것 같거든요. 기억에 남는 사건이 그러니까 이제 뭐 사건도 될 수 조그만 있고 뭐 절도 사건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네. 기억에 남는 사건이 큰 사건 중에 제 머릿속에 있는 거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4건 예, 4건 정도가 기억에 남고요. 그다음에 아쉬웠던 사건도 있고 못 잡아서 미제로 남은 사건 중에 지금도 아쉬워하는 사건도 있죠. 예, 아 그때 그것까지 수사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지금도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시대 때 수사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못한 미비한 부분. 그래서 그 후회스러운 사건도 있죠. 지금 생각하면 가끔 가다 떠올라요. 그 오늘 그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 예. 한 사건 얘기해 주시는 겁니까? 예. 그 네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에요? 이게 98년도에 발생한 걸 제가 99년도에 잡았어요. 1년 만에요? 예, 1년 반 만에 잡게 된 건데 이거를 하면서 그 점쟁이라고 하는 보살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양반 말에 어느 정도는 맞아요. 어느 정도 딱 맞아서 나도 모르게 맹신을 해갖고 수사 진행하면서 계속 그게 머리에 떠올라갖고 했던 사건인데. 그러면 예. 선생님께서 수사를 예.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봤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하다 보면 이제 말씀드리면 나옵니다. 이게 네. 벌써부터 얘기를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에 그런 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저의 질문의 답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디서 발생된 사건이고 언제 발생된 사건이고 이제 시작해 볼까요? 예. 그러시죠. 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때가 1998년입니다. 98년이면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됐던 거니까 한 3년 지났을 때죠. 네. 3년 지났을 때인데 98년도 초에 형사님 입적하시고 3년 지났 아니 저 고양경찰서 형사계로 발령나고 3년 뒤. 그러니까 제가 4년 후에 그 고양경찰서 형사계에 들어왔는데 고양경찰서가 98년도에는 일산 신도시가 개발됐다고 발표하고 막 짓고 있을 때 어디는 져서 막 살고 있고 계속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도농도시인 거예요. 어느 한쪽은 농사 짓고 있고 어느 한쪽은 그 신도시고 이러다 보니까 발생 사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택시 강도도 한 달에 한두 건 계속 났어요. 그래서 이 강력반장으로 있으면 1년만 잘 잡으면 특진 자리예요 거기가. 그 정도로 그냥 강력반이 좀 센 데인데 그때는 강력반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 형사가 5개 반이 있었어요. 네. 팀이 아니라 반이었죠. 그때는 반장이고. 그러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강력 사건 나면은 우리 막내들이 밤에 연락 오면 가요. 파출소로 가요. 발생된 거 피해자 신고로. 그때 막내실 때. 예. 이제 내 이제 후배 하나 이제 갓 들어왔을 때예요. 그 현장 갔는데 가면서 들은 거는 그거예요. 택시 기사님이 칼을 들이대고 돈을 요구했는데 칼을 뺏어서 범인을 잡으러 달려갔는데 범인이 도망갔다.
그래서 아니 택시기사 칼을 어떻게 빼서? 그럼 파출소를 갔어요. 네. 파출소 가서 들어보고 아니 칼을 어떻게 잡았는데요? 이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칼을 이렇게 돌려서 빼면 이 손이 다 나가는데 어떻게 그러냐 했더니 그 얘기를 듣던 파출소 직원이 그 압수한 거 있잖아요. 이 칼이에요 보여주는데 중식도 칼 네모난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네모나니까 이게 딱 잡아서 빼니까 뺏긴 거예요. 와, 이게 그 사심이었으면 돌리면 바로 하는데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뺏어서 했다. 그때 나도 모르게 웃었는데 택시 기사도 어이가 없는지 자기도 웃더라고. 그 정도의 그 사건이 많을 때예요. 그 택시 기사는 대단하신 분이네요. 예. 나이도 드신 분이 그렇게 했어요. 예. 근데 그 98년 초에 전화가 이제 온 거예요. 미기가자 신고가. 우리 와이프가 미기가자. 예. 우리 와이프가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저는 다 꺼져 있는 상태다. 일주일 동안 이걸 찾아달라. 지금 같으면 난리 나죠. 그렇죠. 지금은 뭐 실종 수사팀이 있잖아요. 전담팀이. 그때는 실종 수사가 없어요. 그 실종이라고 그런 단어도 안 썼고 미기가라고 그랬어요. 네. 미기가자. 근데 그거를 담당하면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하고 동현배인 그 직원한테 사건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은 3개월치 통화내 역사를 뽑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후에 다른 사건 하느라고 한 달 동안 수사를 못했어요. 그 가족이 이 일을 달아서 징계를 먹고 인접서 경찰서로 발령이 나버린 거예요. 가족 입장에서는 좀 그럴만하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게 그냥 이 친구의 잘못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정들이나 고참들이 들여다 봐줬으면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 반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보험 설계사 그 피해자 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했어요. 3개월 동안. 그 미기과자라고 신고되신 분이 보험 설계자셨던 거예요. 보험 설계자인데 김 씨라고 할게요. 네. 그 김 씨분이 보험 설계자인데 저 일주일치 안 들어온다고 해서 했고 3개월치 그 통화내역서만 뽑아놓고 해서 징계에 나가고 그러니까 그 반이 이제 코가 석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에서 부랴부랴 수사를 했어요. 근데 그게 늦은 봄까지 수사를 했는데 피해자를 못 잡았어요. 발생한 게 겨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니까 겨울이었죠. 근데 늦은 봄까지 수사를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래서 미제로 남았어요. 못 찾았네요. 그 못 찾은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못 찾게 된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 나중에 알고 보면 어떤 남자 관계라든가 뭐 이성 관계라든가 채권 채무 관계라든가 원한 관계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보험 설계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광범위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뽑아서 추려서 해도 이 사람들이 뭐 물론 뭐 통신 수사나 이런 거 많이 했지만 혐의 드러난 사람이 없어서 드러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알리바이가 확인되고 해서 미제로 남은 거예요. 그것까지는 들었어요. 뭐 수사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미제로 남으면서 미기가자는 수배를 내려놓고 미기가자 수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여성분이 탔던 차량도 수배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98년 가을이었어요. 가을에 제가 당직을 하는데 기분 나쁘게 조용하더라고요. 이게 전조 증상이 있거든요. 막 바쁘면은 바쁜 걸로 끝나요. 뭐 현장 하고 그런데 조용해요. 그래서 너무 조용하니까 좀 느낌도 싸하더라고요. 근데 인접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는 전 고양 경찰서에 있었고 그때는 지금은 경찰서가 2개 생겼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나였거든요. 포화 상태고 너무 뭐 현장 가는 게 장난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형사님들은 그런 느낌이 있나 보네요. 이거는 느낌 싸하다 하면 거의 한 60%? 근데 인접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차를 발견했다고. 근데 그 차를 발견한 데가 문산이거든요. 근데 문산에 공터였어요. 지금은 이제 개발돼가고 다 빌딩 들어가서 서 있지만 그때 당시에 공터에 그냥 흙바닥이었는데 이 가장자리 차들이 많이 서 있었는데 문산 관할 파출소에서
다 차적 조회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발견됐다. 수배 차량이니까. 예, 예. 근데 우리가 추배 내린 거다.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 관내에서 너무 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밤이잖아요. 네. 밤인데 어디에서 우리 신고 출동해서 우리가 가야 될 사안도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과학 수사팀이 아니라 감식반이라고 그랬어요. 네. 감식반 형한테 형 이만저만 해도 우리가 못 가니까 형이 좀 갔다 오면 안 돼요. 그래 알았어 내가 갔다 올게. 그러면서 직원하고 같이 문산을 간 거예요. 그게 그러면 미기가 신고 최초 나고 예. 이후 얼마 만인가요? 거의 8, 9개월? 그렇죠. 예. 예. 그 전년도 겨울이었으니까. 예, 예, 예. 9개월 좀 넘었네요. 네. 근데 이제 9개월 정도. 그래서 가갖고 이제 형 잘 봐요. 잘 보라는 얘기는 사실상 그 피해자가 안 죽고 그냥 차량만 버렸기를 바란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형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야 트렁크에서 냄새 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 사체 냄새, 변사체. 사람 죽은 사람이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우리는 썩은 냄새, 그 사람 죽은 걸 너무 많이 받고 썩은 것도 많이 보고 그래서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휴가 가고 걸어가다가도 뭐야 이거. 그러면서 이렇게 주변도 살피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예. 그 특유의 냄새 때문에. 그랬는데 형이 냄새 난다 보고해라. 그래서 우리가 반장님한테 보고를 하니까 반장님, 과장님도 보고하고 서장님한테 보고하고 과장님 지방청에도 보고하라고 그래서 지방청에도 보고를 하고 그때는 지금 경기 북부 경찰청이 있지만 네. 그때는 수원에 있는 남부 경찰청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보고를 하고 우리는 날 밝으면 감식을 해야 되니까 갔어요. 네. 갈 때 우리는 고양경찰서 형사과장, 그 다음에 형사계장, 강력반 2개 팀 10명이 간 거예요. 현장에. 왜? 지방청에서 형사과장님이 온다는 거예요. 아. 지방청 형사과장님이면 계급이 서장님하고 동급의 총경인데 우리 경기도 전체에서는 지방청 형사과장이 대빵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온다니까 우리는 우리 이제 강력팀 2개 강력팀 이제 하고 왔고 저기서는 파주경찰에서 난리가 났죠. 예. 지방청도 형사과장 온다니까. 그래서 거기서 10명이 온 거예요. 20명 넘게 온 거예요. 양쪽에서. 예. 그 이제 형사과장이 오실 때까지 기다린 거죠. 네. 근데 딱 형사과장이 오는데 저쪽에는 파주경찰서 형사들 있고 이쪽에는 고양경찰서 형사들 있고 싹지랑한테 다 인사를 하니까 조폭인데요? 조폭이에요, 조폭. 그때 당시에 추석이 얼마 안 남았을 때인데 네. 그 상인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 딱 들어오는 게 사람 다 쳐다보죠. 근데 여담인데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제가 파주경찰서 와서 이제 그런 얘기 하다가 했는데 그때가 추석 얼마 안 남았어 갖고 거기 폭력배 애들이 상인들이나 그 유흥업소 애들한테 동거들어 복조리 있잖아요. 복조리를 강매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형사들이 무대기로 문산에 들어오니까 얘네들이 지들 잡으러 온 줄 알고 포천 연천으로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큰 효과. 예.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막 한참 웃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이제 뒤 트렁크를 열어야 돼요. 이제 지방청 이제 형사과장님이 딱 오더니 청 형사과장님이 야 감시 시작해봐. 감식을 딱 하는데 열쇠업자를 불렀어요. 열쇠업자를 불러서 딱 하는데 감식반 형하고 같이 근무하는 그 직원은 알잖아요 냄새를. 근데 트렁크에 있었으면 지금 거의 9개월 만에 여는 건데 액기스가 얼마나 그 안에 쌓여 있겠어요. 와, 그게. 근데 이제 열쇠업자를 불러서 딱 땄어요. 당연히 냄새가 확 나오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열쇠업자가 우악 하더니 막 뛰어가는 거예요. 아니 아저씨 출장비 받아가야죠. 됐어요 나 그냥 바로 가버리더라고. 그렇게 하고 봤는데 이 책상 다리에서 엎어뜨려 놓고 손을 뒤로 묶었어요. 묶은 상태에서 죽었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이제 딱 보더니 형사과장이 자 미기가 저 접수한 데는 고양경찰서니까
고양 경찰서에서 주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 파주 쪽에 수사할 부분이 있으면 파주에서는 서포트 해줘. 이거 잡으면 1개국 특진이야. 그래놓고 가신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그 특징 걸리니까 뭐 파주에서도 뭐 우리 관내도 넘어오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욕심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게 첫 번째가 이제 보험 설계사였잖아요. 네. 보험 가입자들. 네, 그렇죠. 최근 실종되기 전에 최근에 보험 가입자들. 네. 그다음에 핸드폰 통화 내역서 중에 자주 전화했던 사람들. 네.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남자 관계, 네. 그다음에 원한 관계, 네. 채권 채무 관계 이런 쪽으로 해서 2인 1조로 다 맡아서 이제 나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직장 동료가 네. 얘기하기를 1시 조금 넘어서 자기 기억은 그래. 1시 뭐 밥 먹고 좀 쉴 때 조금 넘었는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보험 나 오늘 보험 한 건 하게 된 것 같아. 되게 좋아하면서 나 갔다 올게 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이후에 2시 30분에 핸드폰 통화 내역서에 한 개의 번호가 3번에 걸쳐서 연짝 전화를 한 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를 한번 가보자 하고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가 일산역에 그 여성도 지금은 이사 가고 없고, 근데 지금 개발돼서 거기가 싹 없지만 네. 그때 당시에 일산역 좌측 쪽에 가보면 슬라브 집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 있잖아요. 네. 거기에요. 슬슬 올라갔는데 그 집이 점집이더라고요. 아. 그 집이 점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간 게 아니라 연짝 3번 전화한 데가 그 점집인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전화번호로 예. 전화 통화를 하시고 아니. 그게 통화내역서에 그 전화번호가 연짝 3번 찍혔잖아요. 그래서 가입자를 확인을 했더니 거기가 이제 그 주소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주소를 찾아가니까 점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점쟁이 이제 보살님이라고 할게요. 네. 그 보살님이 여성분인데 나중에 드셨어요. 그 피해자 사진을 보여줬어요. 뭐 아냐 그랬더니 우리 신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자주 오던 신도들 이제 그 동네 아줌마들 많이 와요 거기가. 그리고 와서 보여줬더니 자기들은 모른대요. 그래서 이제 나하고 같이 간 형이 그럼 상석이 어떻게 형 저 위에 등 달아 있는데 이름하고 생년월일 있잖아. 저거라도 적어갖고 한번 접점이 있는지 피해자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자. 네. 많이 달려 있잖아요. 네. 그 형은 불러주면 난 적고 불러주면 그걸 1시간 넘게 했어요. 거기 있는 이름들을 다 적은 거예요. 예, 주민번호하고 다. 아니 그 저 생년월일 있잖아요. 네네. 다 적고 있는데 갑자기 점쟁이가 그런 거예요. 눈을 감더니 엎어지면 코 달 때인데 엉뚱한 데서 찾는구만. 딱 이러는 거예요. 엎어지면 코 달 때 어디에요? 그 나는 모르지. 그렇게 얘기하시네. 이러는 거예요. 네. 남자 2명이 여자 1명이 보여. 딱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 잘 기억해 두세요. 남자 2명이 여자 1명.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와서 이게 수사를 했는데 뭐 안 해볼까 다 했어요. 특징 걸려 있으니까 죽으라고 한 거죠. 또 형들도 그렇고. 네. 나는 뭐 이제 신경 안 썼어요. 왜냐면은 자동이 그 다음 해 99년도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신경 안 쓰고 형들 이제 되기를 바라고 한 건데,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98년 가을에 시작해서 99년 3월까지 거의 수사를 했는데 못 잡았어요. 특정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우리도 미제로 남긴 거예요. 예.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방대하고 너무 수사를 많이 해도 그 채권 채무라든가 남성 관계도 없었고 원한 관계도 없어요. 아줌마가 40대 초반인데 원한 관계도 없는데 뭐 해서 그렇다고 그 당시에 돈을 많이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범설계사 분들이 뭐 도대체 왜 그 하면서 이제 했는데 이 1999년 8월이에요. 네. 해 넘어서 이제 네. 봄에 끝났고 네. 이제 8월쯤인데 그러면 이제 거진 2년째 된 거네요. 예. 몇 달 있으면 이제 겨울이니까. 예. 예. 그 8월에 제가 이제 강력반에 있다가
일반 형사 단식반에 복사를 할 때예요. 서류를 이렇게 복사를 하고 있는데 뒤에 여성이 조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조사받는 여성이 하는 말이 저를요 그 트렁크에다 책상 대리를 엎어놓고 손을 뒤로 묶어서 넣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게 현장에서 그 트렁크 열고 본 거는 저밖에 없어요. 같이 가서 근처에서 감식팀 뒤에서. 그러니까는 와 이거 봐라. 이게 쭈삣 치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이게 그거 연관됐다고 하면 그 형이 주겠어요. 그 형사가. 그래서 형 저번에 형 나 술 샀는데 술값 쓰는데 이거 사건 내가 대신 해줄까? 그랬더니만 야 그러면 내가 한 잔 더 살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사건을 내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야.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여성분이 학교 선생인 거예요. 학교 선생이에요. 그 이제 학교 선생인데 자기 제자라고 찾아왔대요. 네. 제자라고 찾아와서 인사하고 음료수 갖다 주고 초등학교까지 찾아와서. 근데 그 다음에 선생님 제가 카센터를 개업하는데 선생님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거기 어디냐? 그럼 주소를 얘기하면 내가 찾아갈게. 그랬더니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랬더래요. 갔는데 걔가 혼자 차도 없이 서 있더래요. 네. 태웠는데 흠이진데 이제 유도해서 가서 칼을 들이댄 거예요. 칼 들이대고 금반지 뺐고 그 다음에 목걸이 뺐고 그 다음에 카드 비밀번호 알아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묶어서 놨는데 이 책상 다리가 엎어놓으니까 이걸 좁은 공간에서 풀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 간신히 풀고 막 발로 찼대요. 3시간 동안 있다가 지나간 차가 보고 차가 흔들리니까 세워갖고 구출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서 온 거예요. 예예예. 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니까 야 이거 연관성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선생님이 어디 있어 어느 초등학교인데 그래서 어느 초등학교라고 그런 거예요. 재직 기간은 얼마나 됐습니까? 하더니 3년이래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에 가서 그 선생이 있었던 재직 기간에 졸업생이 몇 학년 담임이었다는 얘기 듣고 계산을 해서 졸업생 사진들을 다 훑었어요. 근데 김기영이라는 사람 3명이 나오는데 아니래. 또 다시 갔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김기용이라고 있더라고. 김기용 얘 아닌가 해서 사진에다 얘가 맞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고. 와. 근데 그때 반지나 강취당했던 목걸이나 이런 거를 특이점을 물어봐요 우리가. 네.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금은방도 수사를 해야 되니까. 네. 네. 근데 특이한 게 금반지인데 이렇게 공간 비어 있는 2줄로 돼 있는 금반지인 거예요. 그 벌려져 있어요. 뒤쪽으로 이렇게 붙어져 있고. 네. 좀 특이한 금반지였거든요. 그거 하고 했는데 금은방 수사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어차피 피의자는 특정됐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걔가 닫을 때 그러더라고요. 내가 선생님이니까 안 죽인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새끼가. 그래서 그거를 해서 걔 주소지를 특정인조하고 해서 걔 이제 주소지를 확인을 했어요. 그 주소지를 가서 딱 보니까 그 점집에서 옆에 집이에요. 25m 떨어진대. 그가 걔네 집이에요. 엎어지면 코달 데가 거긴 진짜로. 그럼 저 보살님 말이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와 그래서 야 이 꽁돈은 안 받는구나 보살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갑자기 순간에 남자 2명이 여자 1명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네. 맹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공범이 남자 2이 여자 하나인 줄 알은 거예요. 나는 이제 믿은 거지. 그래서 엎어지면 코달 때라고 한 게 그게 너무 맞으니까. 맞으니까. 그래서 집에 봤는데 애새끼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새끼 통화한 엑셀을 뽑아봤어요. 통화한 엑셀을 뽑아보니까 한 애한테 하루에도 5, 6, 7통 막 이렇게 전화 온 게. 걔 가입자를 뽑아보니까 연령층이 비슷해요. 좀 1-2살 어린가? 네. 아 여기 여자친구가 보다. 아 그러면 그 피의자는 몇 살이었어요? 20대 초반이요.
중반. 그 어려요? 예, 어렸어요. 20대 중반이었어요. 와, 이 새끼 대담하네. 예,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그 특징이 보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들 접근은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자친구네 집을 갔어요. 네. 여자친구네 집에 가는데 협조를 구해야 되잖아요. 네. 여자친구한테. 근데 또 그때도 남자 2명, 여자 1명. 그래서 얘가 이 공범이 아닌가 해갖고 통화액수를 더 뽑았어요. 1년치를 뽑아서 네. 자주 전화한 데가 있는지 그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걔가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이 여자의 거를 뽑은 거예요. 네. 뽑았는데 얘하고 저기 된 게 아무것도 없고 2개월 됐더라고요. 2개월. 얘하고 전화 통화한 게. 그러니까 2개월 전이면 살인 사건하고 관련이 없구나. 네. 그 생각하고 이제 간 거예요. 가갖고 이제 띵동 눌렀어요. 근데 엄마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부모가 그때 당시에는 뭐 형사들이 뭐 애도 때리고 막 그런 저기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불신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형사가 자기 딸 찾는데 네. 뭐 호응을 해주겠어요. 그렇죠. 아, 얘네가 저 엄마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라는 순간에 네. 딱 초인종 나오는데 엄마예요. 어머님 좀 뵈러 왔는데요. 그랬어요. 제가 엄마예요. 그래서 예? 아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이렇게 큰 딸이 있어요? 이모님 아니에요? 너무 젊으신데? 그랬더니 막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막 이러는데 아닌데 진짜 어머니 맞아요? 그랬더니 혹시 새어머니 아니라니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일단 들어오세요 그러는데 됐다 들어오라는 게 된 거예요. 그거는 반쯤. 그래서 들어갔죠. 가서 이제 사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큰 사건에 얘가 연루돼 있다. 얘를 잡아야 되는데 얘 소재를 알 수 있는 데는 따님밖에 없다. 따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디 갔냐. 그러니까 걔하고 그 다른 친구 애들하고 강원도 놀러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8월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놀러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럼 어머니 오면은 따님이 오면은 저한테 연락 좀 주실래요?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다시 되돌아왔죠. 그래서 3일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딸 도착했어요 하고. 그렇죠. 그때 당시는 핸드폰 이런 거 없을 때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갔어요. 아니 핸드폰 있었죠? 있어요. 핸드폰하고 그다음에 저것도 있었어요. 삐삐하고 같이. 그렇죠. 이제 들고 삐삐. 다닐 때 저도 이제 삐삐하고 핸드폰 같이 들고 다닐 때인데 갔어요. 갔는데 문을 딱 여는데 엄마가 화장을 이쁘게 했더라고요. 그걸 또 모른 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뵈러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엄마예요. 그러다 왜? 그랬죠 또. 그러면서 와 여자들은 이래서 안 돼. 뭐가요? 그러더니 화장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보인다고 막 그랬더니만 엄마가 막 웃고 일단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딸 나오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엄마가 먼저 너 형사님 얘기하는 거 다 들어드려야 돼? 그냥 엄마 알았어. 근데 이런 이거 근데 형사님 말씀하세요. 그러더니 과일 깎아오고 막 그랬거든요. 아무튼 웃겼는데 딱 앉아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걔 손가락에 그 선생님 반지가 껴 있는 거예요. 그거 특이하잖아요. 와, 이게 공범인가? 그 본인은 근데 그 핸드폰 통화는 위치 기주까지 했을 때는 이 일산으로 온 적이 없거든요. 얘가 그 반지는 누가 줬어? 그러니까 이거 규영이가 줬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이름 다 저거예요. 가명이에요. 일부러. 네. 가명이니까 그냥 괜찮아요. 네네. 제가 말씀드린 거 다 가명을 쓴 거예요. 오. 일부러. 규영이가 얘기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규영이 줬대. 그래서 사건 얘기를 했어요. 반응을 본 거예요. 이만서 여기서 피해자한테 뺏은 거다. 그러니까 걔가 갑자기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렇게 뺐더니 미친 새끼 아니야? 그러면서 던지더라고. 얘는 아니구나.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한 거니까 좀 도와줘라. 그랬어요. 이 반지 준 것도 걔 참고인 조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이거 죄송한데 내가 얘를 일단 유인해서 잡으게 되면은 따님도 데리고 갔다가 그 택시 태워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막 그런 거.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인을 한번 해봐라. 한 헤어진 지 1시간 됐다면 걔 전철 타고 갈 거다. 그래서 이제 유인을 했어요. 다시 보고 싶다고. 그래서 안산 상록역 앞에 자주 가는 카페가 있대요. 자기들끼리 거기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있다가 나오는 거 보면 이제 하려고 다른 탭에 있었는데 아유 저 미친 새끼 저 뭐 사갖고 오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여자가 뭐 붕어빵을 또 종이에 싸갖고 이제 걸어오는 걸 봤나 봐요. 쟤요 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얘 보는 앞에서 잡으면 얘가 또 잡는 걸 처음 보는 사람은 되게 긴장하고 나 진술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잡으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밑에 내서 1층에서 기다렸어요. 기다리다가 김규영이 왜? 그때는 이제 그 살인은 연관된 게 아직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뒤로 수갑 좀 너를 특수강도로 체포한다. 그러면서 긴급 체포를 했어요. 긴급 체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빼먹은 게 뭐냐면은 왜 그 점집에 얘가 3번의 전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제가 빼먹었는데 네. 그 보살 가족관계를 떠보니까 네. 김규영이하고 같은 또래 아들이 있더라고. 거기에. 그러면 친구예요. 불알 친구인 거예요, 그게. 와. 그래서 그때도 불알 친구인데 아니 남자 2명에 여자 1명 그게 또 떠오르는 거예요. 공범이 그 점집 아들인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접근을 못하고 걔를 잘하는 애를 불렀어요. 얘네들을 잘하는 애를 건달랜드 하니까 거기 토착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학교도 제가 그 근처에 나왔거든요. 공부 내가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서울에서 학교 다니다가 일산으로 학교 다닐 정도면 공부 얼마나 안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건달애들 많이 알거든요. 야 수배해봐 그랬지. 그랬더니만 잘하는 그 동네 같이 살았던 놈이 왔어요. 둘이는 죽고 못 사는 관계였대요. 어릴 때 불알 친구인데 너무 친했다 이거예요. 네. 그래? 이제 거의 공범으로. 그 이제 공범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해서 트렁크에 넣은 것도 그렇고. 네. 야 그러면 걔는 김경희는 어떻게 해서 알았어? 어릴 때 아버지가 이발소를 했대요. 네. 이발소를 하는데 간경화 있어 얼굴이 까만데 그 이발소 앞에서 애들 학교 출근 이제 갈 때 역에서 내려서 학교로 쭉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앞에 앉아갖고 이렇게 담배 피우면서 애들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년 동안 엄마가 애를 키운 거예요. 네. 키웠는데 그때 당시에 최근에 남자를 만났대요. 그 남자랑 이제 3살 이제 새로운 삶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아들 김경희가 야씨 한번 막 싸웠나 봐요. 엄마하고 엄청 싸워갖고 그냥 넌 너대로 난 나대로 살자. 그러면서 그 집에는 그 새끼가 살고 그 다음에 엄마가 나가고 엄마는 식당을 했어요. 식당에서 먹고 자고 한 거예요. 그 소리까지 들었던 터였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가갖고 걔를 긴급 체포를 해서 차를 태워놓고 밖에서 그 전까지는 보고를 안 드렸어요. 네. 연관된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에 수사했던 거 그리고 3번 연착 전화했던 거 그런 부분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야 알았어 일단은 태우고 오는데 절대 사실은 얘기하지 말고 아무 소리도 않고 데리고 와. 네. 서부간선도로 들어오는데 엄청 밀렸거든요. 그래서 계속 갔어요. 아무 말 안 하고.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실제로 찾으려고 하는 그 사건과 연관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거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딱 도착할 무렵 그 이제 자유로로 이제 빠져서 나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야 상석아 잘 들어. 걔 그 보험 피해자한테 1년 전에 책임보험 한 게 들은 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연관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종이 신고가 98년 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지니까 97년에 들은 게 있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연관이 있다. 이 새끼 난 100%다. 나는 그렇게 이제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도착해서 얘를 이제 피의자 대기실에 놓고 이제 형사들끼리 회의를 한 거예요.
원래 사람이 이렇게 자유롭게 하다가 지가 죄를 졌어도 자유롭게 돌아다니다 딱 잡으면 잡았을 때의 3시간은 부인해요. 예, 부인하게 돼 있어요. 왜? 거기에 젖어들지 않는데. 근데 조사실에서 그 형사 사무실에서 3시간 이후에는 좀 녹아들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조금씩 알아먹어요. 아, 내가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얘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야, 너 끝까지 부인해도 증거 다 있는데 이거 끝까지 아니라고 해도 너는 구속된다. 근데 나중에 그게 인정되면 어떻게 다 괘씸죄야. 네가 차라리 그거 맞아요. 네. 판사도 봤을 때 네. 아, 이 새끼가 끝까지 거짓말하는데 모든 증거가 다 정정해. 근데 우리는 증거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걔가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살인할 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접점을 삐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접점을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는. 그러면 그 보살 집에 친구 집에 전화로 한 것도 그 피해자 전화번호를 한 거예요. 죽은 그 피해자 전화번호. 피해자 통화내역서를 까보니까 실종되고 2시간 연적한 게 이놈이 그 피해자 전화로 지 친구한테 전화를 한 전화한 거였군요. 거지. 예. 그래서 나는 그때 얘기했더니 이게 맹신하게 됐는데 남자 둘이 여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아, 얘가 전화해갖고 이 새끼가 와갖고 같이 살인은 못했어도 사체 유기나 어떤 방조, 사체 유기 정도는 입건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얘를 딱 해놓고 조를 짠 거예요. 3시간씩 형사들이 조사할 사람을. 첫 번째 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다른 고참. 두 번째, 세 번째가 우리 반장. 형사 계정이 조를 짜준 거야. 자, 너부터 해봐 그러더라고. 네가 아니까 그 부분에 다 자꾸 흔들어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주치자 보호실이 있어요. 거기 책상도 있고 그때는 이제 조사실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주치자 보호실에 데리고 갔어요. 데려가서 딱 얘기를 했어요. 야, 너 내가 왜 잡아왔는지 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예. 왜 잡아왔어? 제가 학교 선생님 칼로 위협해서 이게 다 뺏었습니다. 그중에 반지는 제 여자친구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 그게 다야? 예, 답니다. 또 있잖아. 예? 그러더니 나를 쳐다봐요. 또 있잖아, 이 새끼야. 뭘 다 얘기는 남은 거 있잖아. 그랬더니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없기는 왜 없어, 이 새끼야. 내가 딱 2마디만 할까?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봐요. 보험.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 눈빛이 확실히 빛이 나면서 확 놀라는 눈빛인데 순간 내가 눈을 깔을 뻔했다니까요. 이렇게. 그 빛이 야, 이 새끼야.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볼 저기도 안 되고 넌 새끼야 대가리 숙이고 있어. 그러니까 대가리 숙이겠어요. 대가리 숙이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 이 새끼야. 그래놓고 이제 동네 형처럼 하려고. 야, 나도 거기 학교 나왔어, 새끼야. 나 어릴 때 네 아버지한테 맨날 머리 깎고 그랬어, 엄마. 근데 이 새끼야, 너 그때는 꼬맹이였던 놈이 이제 커갖고 그런 짓 하면 나는 마음이 편하겠냐? 그래도 이 새끼야, 네가 반성하는 걸 보여야 나도 거기에서 어필을 할 거 아니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너 이 새끼야 10년 동안 키웠으면 새끼야 엄마도 인생 따로 살아야지, 이 새끼야. 그거 뭐라 하고 네가 끝까지 엄마 늙어 죽을 때까지 네가 모실 수 있어? 막 그런 이제 사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 새끼 말이야, 형편없는 새끼. 어렸을 때 그렇게 똘발똘방 하던 새끼가 말이야, 지금이야지 이런 짓거리나 하고 말이야. 지금이라도 이 새끼야 반성을 해야지, 이 새끼야. 그래야 내가 뭐 어떻게 뭐 도와줄 거. 나중에 너 이 새끼야 어차피 구속되는데 내가 이 새끼야 아들 노릇 할 거 있으면 내가 해줄게. 그랬거든요. 너는 마음이 변하면 일어나. 너 저 학교 선생 특성도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분명히 얘기해서 보험이라고 딱
숙이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 축구를 했어요. 근데 직원 둘이 와서 축구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내 조사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축구를 보니까 나도 이제 축구를 보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새끼가 갑자기 서 있는 거예요. 뭐야 이 새끼야 그랬죠. 그랬더니 제가 죽였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앉아 이 새끼야 머리 숙여 말 못하게 했어요. 왜? 이 소리를 축구를 보던 직원들이 있고 야 뭐? 네가 죽였다고 이래버리면 애가 입 다물 수가 있거든요. 딱 이러고 형들 지금 나가 있어 좀 나 좀 얘하고 저기 좀 하게. 그래서 나가고 딱 닫은 다음에 어떻게 죽였어? 왜 죽였어? 물어봤죠. 그랬더니 얘가 하는 소리가 실은 제가 그때 성욕 때문에 성관계 너무 하고 싶었대요. 근데 주변에 아는 사람은 없고 보험을 든다고 하면서 그 피해자분을 유인한 거예요. 자기 집으로. 집에는 어차피 지 혼자 사니까 유인을 해서 내가 보험 들 테니까 한 번만 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기가 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친놈 그러면서 이제 보험 가방 바리바리 싸서 올라가는데 잡아뜨린 거예요. 잡아뜨려 막 키스하려고 막 하고 베끼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완강히 거부하면서 넌 개새끼야 내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러니까 얘가 나가면 나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거기서 목을 조른 거예요. 그래서 목을 졸라서 사망한 거를 리어커에 실어놓고 리어커에 그 다음에 이불로 덮고 그 위에 솥단지를 몇 개 얹은 거예요. 못 알아보게 다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끈으로 쫙쫙 묶은 다음에 그렇게 하고 그 여자 차가 있는 데까지 가서 트렁크에 싣고 가서 그러면 어디다 버렸어. 왜? 얘 말이 맞아야 되거든. 왜냐면은 그렇죠. 다른 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머릿속에 무조건 남자 2명, 여자 1명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문산이요. 문산 어디 새끼야? 공터에도. 그럼 이 새끼 운전한 거 맞는데. 근데 딱 내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걔 집 그 대문을 들어갈 때 높이가 20m 정도 돼요. 문 턱이 20cm 되는데 요거를 이 새끼가 넘어갈 수 있나? 그래. 야 이 새끼야, 너 아직 뭐 얘기 다 한 거 맞아? 아니 뭐 저는 다 얘기했는데요. 뭘 다 얘기해 이 새끼야. 너 20cm 넘는 거 이거 문턱 어떻게 넘어갔어? 시체를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만 그때 우리 누나가 남자친구하고 들어오다가 저 그거 보더니 들어줬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머릿속에 남자 2명 여자 1명 그렇게 했는데 그 불러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진짜 걔 말대로 친구가 하숙한다고 방을 닫았다고 그래서 섭단지하고 다 입으로 가져가길래 해줬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모르냐. 저는 뭐 신경 안 썼다. 애가 나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애가 성격이 엄마하고 싸운 다음부터 누나하고도 진짜 얘기 안 한다. 그래서 그냥 도와주기만 했다. 에이씨, 이게 맹신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엎어지면 코달대라고 딱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된 건데. 근데 여자 한 명에 남자 2명 맞네요. 어쨌든 맞아요. 다 맞네. 공범은 아니죠. 어쨌든 다 맞네요. 그런데 너 그러면 그렇게 하고 왜 그 점집에서 3번에 걸쳐서 전화를 했냐 그랬더니 친구한테 도와달라고 하려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야 친구한테 도와달 거면 걔네 집으로 하지. 점집은 점집만인데 그게요. 전화를 4번인가 전화를 안 받으면 자동으로 집으로 연결이 된대요.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친구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대요. 3번 다. 3번 받았으면 얘도 그냥 빵 갔죠. 그렇죠. 다행이지 얘는.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구속시켜서 사건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마무리를 하고 뭔가 찝찝하죠. 저도. 그리고 이제 아들 찾아와서 이제 얘 엄마도 다 내 잘못이라고 뭐 울어대는데 뭐 어떻게 해요. 이만저만 잘 다독여 줘라. 우리 어머니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그래서 사건 송치를 했는데
송치한 날 그 징계를 먹은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아니 기룡사 사건을 내가 미기가 접수했을 때 접수하고 얼마 만에 죽었어 그러더라고. 이게 얼마 만에 죽었어라는 얘기가 자기가 접수하고 빨리 수사를 했으면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야 가자마자 죽었어. 그 범행했어. 너 접수 일주일 후에 받은 거야. 너무 자책하지 마. 그랬더니만 얘가 아니 근데 그래도 내가 수사를 해서 그 트렁크에 있는 그 시체를 먼저 찾아서 유족에게 줬으면은 좋았을 거 아니냐. 그 사건을 너무 가볍게 본 것 같아. 난 미치겠다 이러더라고. 야, 너 가구 새끼야. 너 같은 반 애들, 같은 반 형사들, 반장들 다 수사하고 그 다음에 시체 발견하고 우리도 수사했는데 못 잡았는데 네가 무슨 수를 잡아? 네 혼자. 너무 자책하지 말라니까. 아쉬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걔는 아마 퇴직하면서 그 생각 영원히 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형사들은 나중에 큰 사건 미제로 남겼을 때 아쉬운 부분 때문에 10년이 넘어가도 막 그거 왜 수사를 못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만 더 수사를 할 걸 그런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런 아쉬움을 남지 않게 하려고 지금 대한민국의 형사들은 진짜 이런 얘기하면 존나게 뛰는 겁니다. 예, 솔직히 이거는 형사들이 내가 맡았던 사건, 내가 발 담궈서 같은 팀에서 뛰었던 사건 중에 내가 이거 왜 못했을까라는 그 아쉬움을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형사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형사들한테 진짜 화이팅을 외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젠가부터 쓰레기 더미가 이제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뭐 집게차도 오고 쓰레기차도 오고 그래서 이제 다 이동할 이제 싫어서 나르는 거예요. 천막을 이렇게 딱 잡고 올리는데 추리닝 바지가 떨어지는데 안에 골반뼈가 보이는 거예요. 골반뼈가. 기령사님, 예. 혹시 댁에서 예. 사모님은 지금 하시는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바쁘게 사니까 좋아하죠. 바쁘게 사니까 좋아하는데 전에는 그 서해 갔다가 들어오면은 그냥 멍하니 뭐 그냥 바깥에 나가서 뭐 헬스장 잠깐 갔다 오고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나오고 또 이제 댓글에서 보면은 얘기가 왜 애엄마가 결혼할 때요 저 웃는 모습이 귀여워서 결혼하는데 좀 영향을 받았대요. 근데 여기 댓글에서 왜 웃는 모습 귀엽다니까 나만 아는 사실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이프가. 그래서 야 너만 알진 않아. 난 너무 띄엄띄엄 보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와이프가 지금은 아유 나가면 지금 화이팅 얘기를 해요. 안 하던 짓거리 하고 있어 지금 뭐 그러거든요 지금요.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앞으로 사모님의 반응을 종종 좀 전해주십시오. 반응 별로 없어요. 지금 초장이니까 그런데 아마 나몰라게 댓글 많이 볼 거예요 아마. 네. 제가 대신 사모님께 감사하다는 말 전하면서 오늘의 사건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이번 사건은요 제가 보면서 저도 경기 북부권에서는 길상서 가면 형사통이고 진짜 저 사람들 사건하면 미친 놈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고 그리고 나도 그래도 북부권에서 한 10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라는 자부심을 가졌었거든요. 지금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와 대한민국에 저 말고 사건에 미친 사람이 많구나 형사들 중에 이걸 느꼈어요. 정말로 살인 사건은 해결하고 국민의 치안에 책임을 지는
형사들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아실 거예요. 충남 예산군에 차동고개라고 있어요. 차동고개. 예, 차동고개. 그 차동고개에 2차선 도로가 있어요. 근데 새로 4차선 도로가 뚫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선 도로가 구도로가 됐죠. 그 사용을 안 하니까 언젠가부터 쓰레기 더미가 이제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쓰레기 산더미 같이 쌓인 거예요. 그럼 뭐 지자체도 그렇고 마을 주민도 그렇고 보기 안 좋잖아요. 지나가면서 뭐 저기 뭐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마을 주민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이걸 치우기로. 그래서 2019년 3월 8일 08시 40분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뭐 집게차도 오고 쓰레기차도 오고 그래서 이제 다 이동할 이제 실어서 나르는 거예요. 실어서 나르는데 한 1시간 정도 지났나? 9시 한 40분 됐는데 천막을 이렇게 딱 잡고 올리는데 추리닝 바지가 떨어지는데 안에 골반뼈가 보이는 거예요. 골반뼈가. 사람 뼈 아니야? 그렇게 된 거예요. 야, 사람 뼈 맞아. 그래서 신고를 한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충남 예산경찰서 형사 1팀이 다 현장에 나와요. 짐승뼈를 그냥 사람 뼈로 보는 거 아니야? 가서 보니까 남성 운동복인데 네. 그 안에 사람 뼈가 있는 거예요. 오, 이거 진짜네. 그래서 충남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에 전화를 했어요. 와야 될 것 같다고. 진짜 사람 뼈라고. 과수팀 3명이 왔어요. 일단은 3명이 와서 봤어요. 농약 비닐봉지가 머리에 씌어져 있는 거예요. 백골화된 머리하고 온 몸에 나일론끈으로 묶인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백골화됐지만 묶여 있는 흔적이 있는 거죠. 근데 묶여 있는 거에 하나가 줄이 큰 돌덩이를 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이게 그냥 땅속에 파묻힌 게 아니라 쓰레기 더미 맨 바닥에 놓고 그 위를 덮은 거다. 그러니까 자연사나 사고사가 아니라 타살하고 거기다 묻은 걸로 보인다. 야, 이거 위에 다시 상부에 보고하자. 그래서 상부에 보고를 해요. 그래서 지방청에서는 그 충남지방청에서는 과학수사팀 인원을 더 충원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경찰서가 좀 작아요. 그러니까 강력팀이 없었나 봐요. 거기에는 형사 1팀이 나와 있는데 이 3팀이 형사들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와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됐는데 이게 백골화된 걸 보니까 좌측 뼈에 골절이 있는 거예요. 좌측 뼈가 골절이 됐고 어깨도 골절이 된 거예요.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감식팀이 봤을 때. 근데 이게 백골화를 끄집어내 놓고 보니까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남자 추리닝을 입었어요. 그러면 남자인데 밑에 양말 신은 걸 보니까 꽃무늬 양말인 거예요. 예. 그리고 여자 골반뼈는 이렇게 넓게 벌어지는데 남자 골반뼈 좀 좁거든요. 네. 근데 이게 키가 164예요. 거기다가 골반뼈가 딱 중간인 거예요. 예. 남자인지 여자인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과수팀의 검시관은 남자로 추정된다고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근데 검안의는 정형외과 그 전문인데 네. 여자로 보인다고 의견을 내는 거예요. 둘 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야, 성별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이도 확인해 보고 유전자도 채취를 해야 되니까 네. 대전 국가수에다가 네. 감정 의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대전 국가수 이제 감정 의뢰를 보낸 거예요. 네. 그래놓고 이제 그 형사들은요, 그 유류품 찾으려고 백골화된 그 사체의 유류품을 찾으려고 이 쓰레기 더미 쌓여 있는 거 있잖아요. 네. 혹시 신분증이 나올 거 알고 이틀 동안 형사들이 다 찾아요. 이 쓰레기 더미가 지저분해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백골화된 사체의 인적사항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머리뼈 골절되고 어깨뼈 골절되고 이거 돌로 묶인 걸 엄연한 타살이에요. 네네. 근데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으면 눈 뜨고 미제 처리해야 돼요. 왜? 인적사항이 밝혀지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수사를 해요? 네. 그리고 목격자
이것을 백과라됐으면 몇 년을 지난 건데 몇 년 전에 목격자 어떻게 찾아요? 거기에 그 도로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이 백과라된 사체의 인적사항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찾아야 이제 수사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틀 동안 수사를 하는 거예요. 찾았습니까? 못 찾았죠. 신원 파악이 우선 이제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사체를 그 꺼냈을 때 왼팔이 골절돼서 부러지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수술을 하려고 덧댄 거 있잖아요. 금속판. 네네. 금속판이 있는 거예요. 저거 금속판 물어보니까 그때 검안에 나왔던 전문의가 저 뒤에 고유번호 있다고. 진짜요? 네, 고유번호가 써 있다는 거예요. 아 거기도 고유번호가 다 있어요? 예. 아니 고유번호 있어요? 아 볼트에도 고유번호 있다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강력 1팀장이 생각하는 거, 야 이 볼트하고 저 떼면은 금속판 뒤에 고유번호면 제조회사 나올 테고 몇 년도에 나왔는지, 그러면 이제 납품회사가 병원에 어디에 병원에 납품했는지가 확인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납품회사에 찾아가고 그 수술한 환자만 찾으면 인적사항이 신원이 확인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거 이제 형사 1팀장이 거기에 꽂혔어요. 이제 네. 우리 형사들이 하나 꽂히잖아요. 그거 해결할 때까지 그것만 바라보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볼트를 그 금속반의 볼트가 총 7개인데 하나는 비어 있고 하나가 있는데 볼트를 올려보니까 거기에도 각인되어 있는 그 번호가 볼트에도, 그걸 사진 찍어서 그 또 동네에 전문의한테 물어보니까 10년 전 거라는 거예요. 그게 10년 전 거. 이거를 볼트로 확인이 되냐 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형사 1팀은 플레이볼트에 대해서 제조회사가 10군데가 있어요. 중간에 납품회사 네. 10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카피 제품 만드는 제조회사가 100군데가 있어요. 그걸 다 이제 확인하러 다니려고 그런 거예요. 그 플레이볼트 거기서 혹시나 납품 알 수 있는지를. 팀장님 꽂히시죠? 네, 거기에 꽂혔으니까. 그러니까 형사 3팀에서는 그 실종자 신고한 것 중에 찾았냐 못 찾았냐, 찾았어요 하면 전화 끊는 거고, 못 찾아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러면 실종자 중에 혹시 왼팔 골절돼서 수술한 분이 있냐, 이런 걸 이제 일일이 물어보는 거예요. 전국에 다 확인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대전 국가수에서 이제 부검을 하잖아요. 부검을 하는데 대퇴고를 이제 절단을 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유전자를 채취를 해요. 그래서 서울 국가수 본원에다가 감정 의뢰를 보내요. 네. 그리고 어깨뼈하고 이제 그 확인을 하는데 이빨은 골밀도를 측정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나이 추정대가 나와요. 근데 거기 국가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5, 60대로 보인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두개골이 문제인데 직접 사인이 두개골이냐,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장담을 못 하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뼈에는요 전체가 다 된 게 아니라 재봉선처럼 거져 있잖아요. 이렇게 재봉선처럼 뼈에는 재봉선처럼 이렇게 있어요. 뼈 머리뼈에. 근데 딱 맞은 왼쪽 그 머리가 딱 그 재봉선하고 겹치는 거예요. 이게 벌어졌거든요. 이게 외력에 의해서 벌어진 건지 네. 아니면 이게 백과라되면서 자연적으로 벌어진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발 뒤꿈치도 수술한 게 확인이 돼요. 예, 발 뒤꿈치는 수술한 흔적이에요. 그리고 왼쪽 뼈하고 어깨뼈는 그 외력에 의한 건지 그걸 이제 구분을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깨뼈는 외력에 의한데 그러면 어깨뼈 가지고 사망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서 그거에 대해서도 서울 국가수에다가 그것도 부검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팀장은 그 다 들으면서도 금속판만 생각해요. 저 법관님 저거 왼쪽 팔 저 금속판 좀 떼주시죠. 금속판요? 아 이거요? 이거 우리는 도구가 없어서 뗄 수가 없는데요. 아니 이거 떼야 이거 뒤에 번호 확인하는데. 아 그럼 이거만 이 뼈만 갖고 가시든가요. 가서 확인을 해보시든가. 어차피 신원 확인할 때까지는 예
부금 다 끝나면은 네. 갔다 오면은 넣어놓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족 없으면 시에서 알아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네. 군이나.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뼈 하나 가져간다고 이제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요? 그래서 그 뼈를 받아와요. 받아서 털레트 나온 거예요. 일 팀장님이. 그때 자기가 아는 그 지인인 정형외과 의사한테 또 갖고 가요. 이거 좀 금속판 좀 떼달라고. 아 근데 진짜 대단하시긴 하십니다. 네. 그 의지가.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전문의가 보더니 이 뼈를 사람 뼈를 직접 갖고 왔어요? 이거 못 떼요 그런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만 이 볼트 쪽으로 이 골수가 이 볼트 쪽으로 올라와서 막고 있어 갖고 볼트를 풀 수가 없는 거군요. 네,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랑 붙어서 이제 10년이 넘다 보니까 볼트는 10년 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거 그러면 10년 전에 붙었다면은 뼈에 골수가 올라와서 이게 붙어 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정형외과 의사도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 그 일 팀장님이 이거 그랬더니 갖고 가요. 갖고 가더니 자전거포에서 육각 렌즈를 빌려요. 육각 렌즈를 빌려 갖고 사무실에서 송곳으로 인골 나온 걸 다 제끼고 육각 렌즈를 푸는 거예요. 그거를 그 일반인들이 와서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뭐예요? 사람 뼈에서 금속판 떼고 있어 그래봐요. 이게 아마 우리 직원도 팀장님 왜 여기서 왜 그런 짓을 해요? 막 이랬을 거예요 아마. 아예 꽂혔으니까 이분은 어떻게든 신호 확인해서 잡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한 거예요. 네. 듣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예. 너무 듬직합니다.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팀장님은 금속판에 있는 일련 번호만 알면 신호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밝힐 수 있고 그걸로 해서 이제 수사가 착수되니까 거기에 여기에 매달린 거예요. 네네. 너무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저는 딱 보고 내가 만약에 예산 경찰서로 예를 들어 출장 가서 수사하게 되면 이분 꼭 찾아뵙고 압수한다.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죠? 예. 진짜 멋있잖아요. 예. 본인이 그 책임감. 예. 그래서 만약에 하면 저 죄송하지만 우리 사건에 한번 출연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다시 한 번만 좀 직접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요. 예. 만약 예산에 가게 되면은 이분 꼭 찾아뵐게요. 네. 보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예. 진짜 대단한 분이잖아요. 네. 사람 뼈가 자꾸 막 상상만 해도 진짜 웃기기도 하지만 이 진념도 강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플레이트 볼트를 뗐어요. 결국엔 짜잔. 1년 번호가 없어요. 1년 번호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허탈해요. 에이씨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은. 그래서 그 금속판을 만드는 제조업체하고 그다음에 납품업체, 병원에다 납품하는 업체 그렇게 해서 확인한 걸 보니까 충남, 충북, 대전에서 3개 구역에 186개의 병원을 상대로 수사를 합니다. 186개의 의료기기 납품하는 거 수사를 하면서 병원마다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의뢰를 하는 거예요. 왼팔에 수술한 거 10년 전부터 수술한 거 똑같은 위치에 수술한 거를 확인을 의뢰를 보내요. 그런 반면에 건강관리보험공단 있잖아요. 심사평가원에다가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요. 그냥 안 준다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해서 왼팔 골절된 환자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냐 살아있다 하면 패스. 행방불명이다 그러면 그거 이제 직접 가서 수사하려고 그걸 일일이 전화하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저희가 형사님들 하시는 일을 너무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또 들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이렇게 뭐 하는데 이거를 우리 형사들이 얘기를 안 해요. 검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거 추적해서 잡았어요 하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어떤 목적도 우리 형사들이 말 못하는 그런 부분 그래도 좀 홍보 좀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그래서 나온 건데 그렇게 수사를 하고 186개 병원도 다 그 의뢰를 하고 심사평가원에도 해서 그 명단 뽑아서 확인하고 조사를 하는데 형사 1팀장님이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뜻밖의 곳에서 이제 연락이 와요. 사건 이제 발견한 14일 동안 그렇게 확인하고 계셨는데 네. 국가수에서 DNA 감정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유전자 대택을 해서 유전자가 본원으로 갔잖아요. 네. 그러면 본원에 가면은 이거를 서울에서 보유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다 비교를 해서 거의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네. 이 백골 사체의 이 주인공이 교도소에 수감을 하면서 채취를 한 거예요. DNA가. 네. 그거하고 일치가 된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분이 한 거는 헛수고신데 진짜 그 집념 하나는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그분도 그랬을 거예요. 에이씨 막 이랬을 거예요. 네. 어머니걸 했네 저전에 좀 기다리다 할 걸. 근데 그 순간만큼은 나올 줄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려고 했던 그 집념과 의지는 대단하신 거죠. 네. DNA 하면 나오겠지 하고 기다리시면 실패 확률이 컸겠죠. 만약에 실패했으면 그때 14일이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나올지 모르니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그때 동안 14일 동안 그렇게 보름 가까이를 그렇게 한 거예요. 뼈다고 해서 그냥 금속판 떼고 병원 187개 86개를 뒤지면서 확인하고 그랬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오면 에이씨 할 맛도 하잖아요. 근데 DNA로 나와서 인적 사항이 밝혀졌다니까 거기에서 이제 지난 거 개고생한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야 지금부터 수사고 시작하자. 그럼 답 나온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투덜대는 직원도 있겠죠. 아이 괜히 엉뚱한 짓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도 자 이건 이제 인적사항 드러났으니까 얘 주변으로 수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37살의 방은철이에요. 전과잖아요. 예, 전과자예요. 거기다가 건강관리보험공단에다가 그 수술한 거 있잖아요. 뒤꿈치하고 네. 왼팔에 수술한 게 수술 요양급여 관계를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팔은 안산, 발 뒤꿈치는 강원도의 병원에서 수술한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형사들이 가갖고 엑스레이를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금속판 바퀴인데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는 거예요. 뒤꿈치도 마찬가지고. 네. 자, 수술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또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했는데 왼쪽 팔에 붙어 있는 금속판은 산업재해로 인해서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산 산업공단에서 얘가 일한 게 확인이 되는데 거기서 일하다가 부러졌나 봐요. 그래서 그 산업재해에서 수술한 게 확인이 돼요. 근데 강원도는 방은철이가 정신과 병원에 강제 입원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탈출하려고 창문을 뛰어내리다 뒤꿈치가 골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 그 죽은 이 백골 사체된 방은철이도 자 전과자 그리고 교도소까지 들어갔다 나왔고 정신과 치료하면서 강제로 입원도 했고 삶이 그렇게 네. 평탄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예, 봤을 때 소재 수사를 했어요. 2014년 10월 13일자에 등록된 주소지가 충남 아산의 어느 아파트 108동으로 나온 거예요. 어린 시절에 강원도 횡성에서 살다가 충남 아산으로 이제 등록된 게 그렇게 된 거고 네. 20대 때는 안산 산업단지에서 생활을 했고 그거예요. 방은철의 카드 사용 액수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카드 사용 액수를 보니까 방은철이는 2014년 10월 13일부로 충남 아산 어느 아파트 108동으로 등재가 됐고 네. 그다음에 2014년 똑같은 10월 20일자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은 이후에 사용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형사들은 2014년 10월 20일자 이후에 이때 사망을 하고 이후로는 생활 반응이 없으니까 이때 죽은 걸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대로.
지금 발견된 시점이 언제죠? 발견된 시점이 백골라는 게 2019년 3월 8일이요. 아 그러면 5년. 예, 5년이죠. 5년이 지난 후에 5년 후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전에 카드 사용 액수에는 2014년 10월 20일 날 쓴 게 그게 마지막인 거예요. 아산이지만 충남 예산하고는 좀 거리는 네. 가까워요. 네. 근데 어떤 방은철로 봤을 때는 예산에는 어떤 연고가 없어요. 연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방은철에 대해서 2009년 황정선하고 이혼한 기록이 나온 거예요. 이혼한 기록이. 야, 2009년이면 예. 상당히 어릴 때인데요. 20대. 예. 그렇죠. 네, 20대 예. 초반인데. 그때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멋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 이제 좀 지나면서 이게 말씀을 드릴 건데 네. 근데 황정선 이혼한 전처의 황정선이 집이 충남 예산이에요. 용의자의 냄새가 풀풀 나죠. 예, 피의자의 냄새가 풀풀 나잖아요. 야 이거 씨발 냄새 나네. 얘들 아냐? 슬슬 이쪽으로 이제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사항이 중요한 거예요. 백골은 인적사항이 드러나자면 이렇게 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예. 자, 방은철이 카드 사용 내역서를 보니까 6월 초중경부터 10월 중순까지 카드 사용한 게 예산하고 아산에서 쓴 거예요. 네. 그러면 얘가 예산도 넘어오고 아산도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한 이후에도 방은철이는 이혼한 전처인 황정선을 계속 만났다고 추정이 되는 네네. 거예요. 특히 황정선의 어머니 이예자 씨 집이 그 발견된 차동 고개에서 1km 거리에 있어요. 집이. 굉장히 가깝네요. 예, 1km에 그 재혼한 남편하고 사는 농가주택이 거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퍼즐이 맞춰가는 거야. 아, 얘네들이 죽였구나. 전처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은철의 주소지를 찾아갔어요. 등재된 주소지. 그 아산 아파트 108동. 네. 갔는데 108동이 없어요. 108동 자체가 없어요. 그 단지에. 107동 말고는 108동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되지? 그랬는데 보니까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03동 아니야? 103동을 108동으로 잘못한 거 아니야? 그래서 103동의 그 호수를 보니까 거기는 황병문이라고 그 방은철의 처남이죠. 네. 손아래 처남이 거기에 그 같이 사는 걸 등재가 돼 있는 게 걔 주소지로. 그러니까 방은철이가 황병문이 그러니까 전처의 동생 집에 등재가 돼 있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혼을 하고도 황정선을 계속 만났다는 게 인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가랑 계속 관계 맺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형사 1팀장은 모친이나 뭐 이거 다 그 가족 새아빠, 네. 엄마 이예자, 황정선, 네. 그다음에 황병문 그리고 거기 큰 아들이 있어요. 네. 오빠가 하나 있어요. 황정선한테. 이 5명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수사 착수하면은 조회를 해봐요. 근데 이 예자 씨는 1년 전에 억울하게 땅 뺏겼다고 하면서 고소를 당해갖고 피의자 신분을 조사받은 게 있는 거예요. 예. 뭐 순탄한 지분은 아니네. 이쪽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현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탐문 수사를 했어요. 네. 전 주소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탐문 수사를 한 거예요. 이예자 씨에 대해서. 근데 탐문 수사한 결과 이예자 씨는 3남매가 있어요. 네. 큰아들, 둘째가 황정선, 셋째가 황병문. 네. 근데 이 셋 자매가 다 장애를 입고 있어요. 자, 큰아들은 지체장애자고 황정선 씨는 뇌전증이에요. 쉽게 말해 간질 있잖아요. 네네. 예, 뇌전증이에요. 그리고 동생 황병문은 지적장애 2급이에요. 예. 그런데 이예자 씨가 딸을 젊을 때 뇌전증을 숨기고
방은철이하고 만나게 해서 중매로 만나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이제 끝이겠지라고 하겠지만 결혼 생활하고 하면서 그거 안 밝혀져요? 그렇죠. 밝혀지죠? 놀란 거지. 그래서 방은철이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 생활 2년 만에 이혼을 해요. 그때 방은철이 또 어렸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37인데 그럼 그때는 20대 초반인데. 네네네. 예. 그런데 황정선도 같은 37이거든요. 동갑이에요. 근데 이제 둘이 이혼을 하고 둘 사이에 난 딸은 이혜자 씨가 키웁니다. 근데 이혼한 조건으로 니네 부모님이 그 과수원 땅 나한테 넘기고 위자료로 넘겨라. 그래서 넘겼다는 소문도 들어요. 평탄치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돈에 대한 집착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도 보이는 거고요. 이 사망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 가족한테 이제 통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방은철의 부모는 이미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형제들은 이복 형제들이에요. 배다른 형제들이죠. 그러면은 거기다가 왕래도 없어요. 왕래가 없으니까 5년 동안 백과라 돼도 그냥 실종 신고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그쪽 가족은 아니고 유일한 가족은 누구예요? 처가 쪽이죠. 황정선하고 둘 사이에 난 그 딸 말고는 없어요. 근데 그 딸한테 사망 통보하면은 얘를 보호자로 키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황정선은 이혜자 씨잖아요. 네. 그럼 얘네들이 범행했다고 충분히 의심이 되는데 네. 여기다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사망했다고 얘기하면 끝이죠. 네. 이걸 고민을 해요. 벌써 5년 전도 넘었고 어떤 증거도 없고 네. 증거라고는 예산하고 아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카드 사용한 거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이 5명을 부르자. 5명을 불러서 각자 따로 다른 사무실에서 각자 조사를 하자. 그러면 이 경찰명에는요 메신저가 있어요. 그때 상황마다 그 메신저 그 카톡 마냥 딱 올라와요. 우리는 이게 발견됐는데 이 진술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공범 피해자면 이렇게 이제 주고받는 게 있어요. 그게 딱 떠올라요. 요즘 시설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다 그렇게 하기로 하자. 네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제 형사 팀장들이 좋다. 그러면은 이혜자 집으로 가자. 이혜자 집에 이제 딸 키우니까 거기다 이제 고지를 하려고. 이혜자 씨를 만나요. 이혜자 씨를 만나갖고 방은철 씨 아시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혜자가 우리 사이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은철이가 사망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죽었어요. 깜짝 놀라는 것도 아니고 마치 죽은 걸 미리 알고 있는 거 마냥 이 사람들이구나 느낌이 느낌이 이 사람들이 맞구나라는 그 느낌을 가져요. 그 다음에 이 5명을 임의동행을 해요. 임의동행을 해갖고 이분만 생각하면 자꾸 웃으면 형사 1팀장님은 그 엄마를 조사를 해요. 엄마 이예자 씨. 그리고 형사 2팀장님이 황정선 씨를 조사를 하고 나머지 3명을 다른 형사들이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사 진행을 했어요. 이예자 씨는 시종일관 우리 딸이 이혼을 하고 걔를 한 번도 안 봤다고 그런 거예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정선이하고 그 이혼한 다음에 걔를 왜 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황정선 씨도 이혜자하고 말을 맞춘 것 같아요. 자, 차동고개에서 불과 1km밖에 안 되는 데 산다면 마을 주민들이 다 있다가 거기 발견됐어요. 그 소문이 안 나갔어요? 맞습니다. 소문이 났지. 네. 그러니까 발견됐다. 야 어떻게 되냐? 우리 입 다물자. 미리 얘 말이 맞춰진 거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네. 근데 5명은 분리해서 조사받은 신의 한 수라고 보여져요. 이번 그때. 황정선도 지 엄마 따라서 나도 이혼하고 본 적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황병문, 황병문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황병문이한테 딱 얘기를 하니까 매형 많이 만났다고.
어디서 하냐? 뭐 아산에서도 보고 예산에서 봤다고. 그러면 누나하고 저하고 같이 밥 먹은 것도 있어요. 식사도 같이 했어요. 그런 거예요. 아 그래? 그게 확인이 된 거예요. 황병문이한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6시간 넘게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혜자 씨하고 황정선 씨는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한다고 예 알았어요 끊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아주머니 그 일주일 전에 백골 사체된 거 확인 뭐 들은 적 있죠? 예 들었죠. 그게 방은철인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 6시간을 했으니 형사 1팀장하고 2팀장이 얼마나 이제 지루한 싸움이 되겠어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그분들은 이제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정선 씨한테 형사 2팀장이 얘기를 해요. 황정선 씨 동생이 다 얘기했어요. 당신 만났다고 몇 번 같이 식사하고. 근데 왜 황정선 씨 거짓말을 해? 어? 당신 지금 방은철이가 죽은 거 알고 있잖아. 그런 거예요. 치고 들어갔네요. 예. 네. 그러니까는 황정선이가 눈동자가 예? 초점 보시면 흔들리면서 손이 떠는 걸 보는 거예요. 손이 떠는 걸 보더니 이제 조사하는 팀장한테 딱 눈치서 준 거예요. 당신이 죽인 거야? 바로 치고 들어가. 당신이 죽인 거야? 얘기만 예만 나오면 되는데 황정선이 지금 제가 발작할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내일 진술하면 안 될까요? 야 여기서 좀만 더 밀면 확인이 되는데 내일 한다고 그렇다고 안 돼요. 지금 빨리 얘기하세요. 근데 액 하고 쓰러지면 네네네네. 그러다 잘못되면은 못 잡는 게 낫지. 지금 그 조사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죽은 건 사실까지는 얘기하는데 죽였냐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답을 안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형사 1팀장한테 들어온 거예요. 네. 몇 시간 전에. 그러니까 형사 1팀장은 이혜자 씨 엄마를 조사했잖아요. 네. 엄마는 그만 좀 하고 보내줘요. 막 이제 생지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혜자 씨 중단하고 바로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황병문안을 조사를 해요. 형사 1팀장이 바로. 그래서 황병문안 2차 조사 들어가는 거예요. 황병문한테. 그래서 황병문한테 누나가 얘기했어. 방은철이 죽은 거 누나가 얘기했어. 그 얘기만 했어요. 네. 너는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돼. 그랬더니 누나가 부탁을 해갖고 매형을 죽였어요. 그러는 거예요. 됐다. 자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황병문이가 지적장애 2급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했어 안 했어 이렇게 하면은 말을 못 해요. 지적장애라. 네. 살살 달래면서 누나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예, 누나가 매형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해서 한 거예요. 살살살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근조근히 얘기를 해야지 윽박지르면 절대 안 돼요. 네. 거기다가 왜 그 지적장애인들 보면 어디에 한 개 꽂히면 그거 막 하잖아요. 네. 황병문이는 헬스에 꽂혔어요. 헬스를 해갖고 키도 큰데다가 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걔는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가면 말 못 붙일 정도로 등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지적장애잖아요. 나중에 진술을 줘서가 형사들이 그 꼬임에 빠져서 아니면 유도신문회로 진술을 했다. 그런 사실 없다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지적장애이고 그래서 진술 녹화실에서 조사를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 녹화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래야 진술 녹화가 법정에서도 보여주고 네네. 만약에 그럴 경우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듣는 거예요. 자, 그제 황병문이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누나가 정신적으로 뭐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혼한 네 매형이 찾아와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한다. 동생한테 죽여달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끌려다니면서 밥을 또 같이 먹은 건지 경제적인 도움을 주니까 억지로 만나면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한 건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매형을 자꾸 죽여달라고 하니까 황병문이가 그럼 알았다고. 그래놓고 범인을 모의를 한 거예요.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황병문이가 황정선한테 누나한테 줬어요. 그 누나는 갖고 있는데 방은철이가 2014년 10월 20일 날 오기로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녁에 왔어요. 오니까 라면 끓여준다고 해서 라면을 끓이면서 거기다 수면제를 탄 거예요. 그래갖고 먹이게 했어요. 먹으면서 반주로 소주도 준 거예요. 그래서 소주하고 이거 신나게 먹었죠. 방은철은. 네. 먹고 나니까 이제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완전히 술에 취해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걸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황병문이가 운전을 하고 뒷자리로 방은철을 태우고 그 옆으로 황정선 씨가 같이 타요. 나가면서 미리 농약을 탄 음료수를 이렇게 준 거예요. 방은철한테 이거 술 깨라고. 술 깨 그러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게 딱 한 모금 하려고 딱 이거 맛이 이상해. 안 먹어. 버릴 거예요. 안 먹어.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1차 살해 시도가 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어머니 집으로 가요. 충남 예산 쪽으로. 얘는 이제 길을 잘 모르니 저 지적 장애인이라도 운전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집 앞에까지 와서 다시 음료수를 줬어요. 농약 탄 거를. 네. 근데 또 먹다가 이거 맛이 이상하다니까 안 먹는 거예요. 야 이거 실패야. 그렇게 되니까 아산으로 다시 넘어와요. 데리고 아산 넘어와갖고 저수지 인근에 녹록길에다가 세워요. 그리고 내려 방은철을 차량 바깥으로 끄집어내요. 네. 그래갖고 뒤트렁크에서 평소 가지고 다니던 알루미늄 그 왜 야구방망이 있잖아요. 네. 그걸 꺼내요. 그랬더니 누나 누가 오는지 망을 봐. 그래놓고 방은철이 머리를 이제 그대로 가격한 거예요. 그다음에 전신을 사정없이 가격했대요. 그러니까는 맞아서 찢어지고 골에서 이제 피가 나면서 많은 피가 나니까 거기에 있던 그 농약 봉지, 비닐봉지를 머리에다 씌운 거예요. 그게. 그다음에 그 주변에 그 비닐하우스에서 농사에 쓰는 끈 있잖아요. 네네. 그걸 갖다가 몸을 다 묶었어요. 발을 하고 다 묶었어요. 그다음에 거기다 돌덩이를 묶은 거예요. 이제 저수지에 집어 던지려고. 저수지에 집어 던지려고 다 준비를 했어. 근데 누나 이 가장자리에다 버리면 밀려나와서 사체 확인될 수도 있잖아. 그럼 배 타고 중간을 가야 되는데 배가 어디 있어? 야 이거 묻으면 안 되겠다. 여기다 버리면 저수지에서 수상시키려고 했는데 누군가 나중에 보일 것 같다. 안 되겠다. 지금 어디다 해야지? 돈이 돌아다니다가 평상시 엄마 집에 가다가 2차선에서 쓰레기에 산더미 같이 쌓인 걸 본 거예요. 거기다 묻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가고 산더미 쌓였으면 가운데를 봐. 그래서 가운데에서 땅 파지 않고 맨 바닥에 방은철 놓고 묶여 있는 거 돌덩이도 그대로 놓고 거기에 버려져 있는 천막을 그 위에다 얹어 놓고 그다음에 버려진 변기통 있잖아요. 네. 변기통을 또 그 위에다 올려놓고 그다음에 쓰레기를 가득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있다가 방은철은 백골이 돼서 쓰레기 때문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황병문을 그렇게 진술했지만 그래도 긴급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황정선 씨를 불러서 동생이 다 얘기했다. 어디고 다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대로 본인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황정선 씨도 그 다음날 긴급 체포를 합니다. 자, 긴급 체포하면서 핸드폰을 압수를 했어요. 네. 압수를 해서 이제 포렌식을 해서 나왔는데 포렌식 결과가 황병문 같은 경우는 백골 시신이 썩는 기간, 과학 수사, 부검 잘 아시는 분 이런 식으로 검색한 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 게 맞는 거죠. 우리가 뭐 일부러 만든 게 아니고. 그리고 황정선 휴대폰에서는요. 2014년 10월 21일 은철 사망이라는 메시지를 썼다가 지운 흔적이
드러났어요. 예. 그 다음에 실종조회, 유실물 신고 절차, 최근 군산의 시신 확인 이런 검색을 한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죽인 거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범행 동기는요. 박은철이가 비록 직접적인 폭행, 네. 그게 없었지만은 자기를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게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폭행. 예. 근데 2014년이면요 여청 수사가 막 생겨갖고 활성화될 때예요. 네. 2014년이면 활성화될 때죠. 그러면은 접근 금지 요청이나 그런 걸 하고 이 정신적인 피해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는 짓이면 처벌을 받고 접근 금지 요청 무시했을 경우는 구류 사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법 테두리에서 자기를 보호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왜 죽이려고 했는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진짜 단순히 자기를 괴롭혔다고 해도 죽이고자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돼갖고 살인한 게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황병문과 황정선은 구속 송치를 했고요. 예산에서. 근데 이제 이 예자 씨 엄마는 황병문은 엄마도 알고 있었다. 나중에. 근데 황정선은 엄마는 몰랐다. 그러면 이제 이게 누구 말이 맞냐? 그러면 증거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유리한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불기소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검찰에. 네, 검찰이 송치를 해서 1심 재판 때는 둘 다 그 비록 그 폭행하고 성폭행 당하고 이혼 후에는 뭐 성관계는 성폭행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뭐 결혼 생활하는 중에도 강제하는 건 성폭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성폭행과 폭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 있는 그 사망케 하는 거는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어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각각 8년을. 근데 이 좀 그거 좀 조금 그렇잖아요. 그 뭐 정신적인 폭행이라든지 뭐 그런 걸 감안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다 황정선의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고는 주장 없어요. 그리고 그 야구 방망이 까고 그렇게 해서 사망해서 거기다 논 자체도 있는데 각각 8년을 했어요. 판결을 했어요. 1심을. 그랬더니 2심에서 검찰에서도 이거 너무 죄가 가벼운 거 아니냐 항소를 한 거예요. 근데 피의자 측에서도 이 죄가 너무 무겁다 하면서 항소를 한 거예요. 근데 항소심에서는 이게 죄가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다. 그러니 그러면서 항소한 거를 모두 기각해 버렸어요. 그래서 징역 각각 8년으로 그 확정 판결을 난 거예요. 이건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죽은 박은철이가 뭐 어떤 잘못을 크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죽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나는 한 20년 정도라면은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8년이라는 거는 도저히 난 이해가 못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예, 솔직한 얘기로. 물론 뭐 저희가 알 수 없는 뭐 실제 뭐 폭행에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거나 뭐 이랬다 손치더라도 그렇죠. 그래도 8년이라는 거는 뭐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뭐 물리적인 폭행이 아니라 정신적인 폭행이었다고. 그렇지. 경찰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뭐 문자로 온다든가 이런 게 이제 반복적으로 온다든가 이걸 어떤 증거로 내밀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보면은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다고 나는 판단을 해요. 분명히 경찰서 가서 여청 수사에 가면은 어떤 보호 받을 수 있는 법 테두리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접근 금지 요청이 했는데도 우리 집 앞에 와서 두들긴다? 그거 바로 잡아가요. 경찰이. 그런 시스템을 놔두고 이런 거 검색할 정도면 머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는
다른 어떤 목적이 있지 않았나 네. 싶기도 해요. 근데 그걸 8년을 딱 하는데 아쉽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 사건을 하면서 강력 형사 1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언제 한번 제가 가면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일 때문에 가면은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그 충남 예산경찰서 형사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마칠까 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